기대 득점값 0.21. 보통 이 숫자면 그냥 흘려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걸 골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2026 MLS 후반기 손흥민이 밴쿠버 원정에서 보여준 그 득점 장면을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골이 아닙니다. 상대 수비수가 무게중심을 잃는 순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철저하게 계산된 플레이였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손흥민이 왜 지금 이 순간 MLS 최고의 선수인지 숫자와 장면으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최근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월드컵 이후 열린 경기들에서 손흥민은 전 경기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부안가와 함께 후반기 최다인 4골을 기록했고 올스타전 공식 경기에도 출전해 30분 만에 2골을 터뜨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5경기에서 6골, MLS 후반기 가장 많이 득점한 선수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열린 밴쿠버 원정 19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했고 전반 35분 환상적인 터닝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밴쿠버 선수들도 관중들도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던 득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골이 나오기 전까지 경기 흐름은 완전히 밴쿠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LAFC는 말 그대로 초토화 직전이었습니다. 밴쿠버의 강한 압박과 조직력에 눌려 수비만 반복하고 있었고 볼이 밴쿠버 진영에서 움직이는 장면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슈팅을 4개나 허용했는데 이건 LAFC 입장에서 올 시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지만 실점 직전까지 몰린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의 연속이었죠. 전반 30분 기준 점유율은 4대 6. 그나마도 LAFC 진영 안에서 수비하면서 공을 잡고 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슈팅 숫자가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진을 시도해도 밴쿠버의 강한 압박에 번번이 볼을 빼앗겼고 공격으로 전환하기도 전에 다시 수비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MLS 강팀끼리의 빅매치라고 기대했는데 레벨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역습을 주무기로 쓰는 강팀이라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팽팽함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LAFC는 90분 동안 슈팅을 무려 20개나 허용했습니다. 반면 LAFC의 슈팅은 고작 6개. 강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숫자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엔 그날 LAFC가 밴쿠버보다 한 수 아래로 보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특정 선수 한두 명에게만 의존하면서 팀 전체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 구조. 손흥민과 케인만 우려먹으려 했던 그 시절 토트넘의 색깔이 납니다. 감독이 MLS에서 리버풀이나 맨시티급 팀을 만들려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5년 전 토트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손흥민이 또 해결해야죠. 팀이 무너지기 직전 흐름을 단번에 바꾼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격수들의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인터뷰마다 하는 말이 있죠. 축구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반 35분 샤펠버그의 집요한 전방 압박이 밴쿠버 선수의 실수를 유도했고 그 볼이 왼쪽 부안객에 연결됐습니다. 거의 단독 찬스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안가는 이미 후반기에만 4골을 몰아넣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 시즌에 20골 안팎을 넣는 공격수인 만큼 이 상황에서 슈팅을 선택하는 건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흥민도 그걸 원했을 겁니다. 중앙에서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당기는 미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안가 앞에 공간이 더 열렸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전술적 중력기입니다.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수비 블록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손흥민은 부안객에 찬스가 열리자 스피드를 올려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달리던 속도를 갑자기 줄입니다. 부안가의 슈팅 타이밍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부안가는 슈팅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가 좁은 공간에 겹치게 되면서 찬스가 그냥 흘러가 버릴 상황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침투도 멈춘 상태였고 부안가가 패스를 선택했는데 그마저도 앞이 아닌 뒤쪽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잔디 문제인지 어설픈 패스였고 그 0.1초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으니까요. 볼을 받는 순간 손흥민은 기습적으로 턴을 합니다. 이 장면을 그냥 보면 순간적인 본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플레이였습니다. 손흥민은 찬스가 오기 직전까지 수차례 고개를 돌리며 주변 상황을 스캔했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자신을 따라잡기 위해 전력으로 달리는 순간 그 수비수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이 턴을 하는 그 찰나, 수비수는 이미 방향을 잃고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전광석화 같은 슈팅, 골입니다. 현지 해설진은 몇 번이고 반복하며 극찬했습니다. 탑 클래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골이라고요. MLS 사무국 역시 시즌 초반 13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던 한국의 아이콘이 북중미 월드컵 복귀 이후 매경기골을 기록하고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지난해 8월 LAFC 입단 이후 단연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고 올스타전과 이번 선두권 맞대결을 통해 손흥민과 뮬러가 각자 팀에 미치는 독보적인 영향력도 재조명됐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동료들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손흥민은 작은 기회를 결정적인 순간으로 바꿨다. 90분 내내 공격을 이끌었고 LAFC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었다. 특히 기대 득점값이 0.21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만들어낸 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슈팅 품질을 나타내는 XSOT 수치는 0.80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마무리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결국 이 골 하나가 승점 1점과 패배를 가른 결정적 장면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매체 ESPN도 경기 직후 득점 영상을 공개하며 손흥민이 밴쿠버를 상대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다고 극찬했고 CBS 스포츠 역시 손흥민이 턴 동작 하나로 수비수를 따돌린 뒤 골키퍼의 손을 피해 니어포스트 쪽으로 슈팅을 밀어넣었다며 장면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골로 LAFC가 승리했다면 웨스턴 컨퍼런스 단독 1위에 오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이벌 원정에서의 승리는 승점 6점을 따는 것과 다름없고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났을 때 홈 2점을 가져가려면 순위 경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73분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결국 승점 2점을 날렸고 결론은 손흥민의 골 덕분에 패배만 면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밴쿠버가 왜 이렇게 강한지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밴쿠버 홈구장은 인조잔디입니다. 이번엔 월드컵 때문에 천연잔디로 교체했다가 월드컵이 끝나고 다시 인조잔디로 바꿨는데 그 인조잔디마저 이전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거기다 밴쿠버는 훈련장도 인조잔디를 갖추고 있어서 인조잔디 적응에 완전히 최적화된 팀입니다. 이건 고지대 3000m에서 경기하는 홈팀의 이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상대팀은 볼 컨트롤과 패스 감각에서 애를 먹을 수밖에 없고 원정팀이 잔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경기 직전 30분에서 40분이 전부입니다. 반면 LAFC 훈련장은 전부 천연잔디입니다. 이 차이가 쌓여서 밴쿠버 원정 지옥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올스타전을 통해 인조잔디를 경험하고 밴쿠버로 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인조잔디 위에서도 골 결정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그 악조건에서도 혼자 해결사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대 득점값 0.21.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00번 슈팅해도 21번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흘러온 패스, 좁아진 공간, 등을 돌린 자세. 누가 봐도 찬스가 사라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 0.1초 안에 수비수의 무게중심을 읽었고 턴을 했고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경기를 읽는 눈, 몸이 반응하기 전에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능력, 그게 손흥민을 탑 클래스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시즌 초반 13경기 동안 골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매 경기 골, 후반기 최다 득점, 그리고 이제 커리어 최초 6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다음 무대는 리그스컵 첫 경기, 과달라하라와의 홈 경기입니다.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경기를 잃는 순간 두 번째 트로피의 꿈도 함께 날아갑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철인 손흥민의 활약이 또 한 번 절실한 순간입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저는 손흥민이 반드시 그 신기록을 써내려가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이 과달라하라전에서도 골을 넣고 커리어 최초 6경기 연속골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그스컵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축구 본능이었습니다.